반갑습니다. 5월 24일 토요일 종목 진단입니다. 자, 요즘에 원전이 아주 화끈하죠. 원전뿐만 아니라 원전에서 파생된 종목들, 건설, 전력 이런 종목군들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신고가죠. 현대건설 신고가, 그 다음에 한국전력도 신고가. 아주 난리가 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신고가 대잔치에 종목을 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 먼저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요, 일단 대장주입니다. 네, 원전 대장주고, 예전에 이제 그 특강에서 한번 언급해 드렸었죠. 자, 그 위치. 자,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 왜냐면 그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차트상에서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대신에 정배열 전환이 되고 차트가 이평선 수렴을 통해서 주가 반등을 좀 준비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작년 연말 정도에 관심을 좀 가지면 좋다. 그 2만원보다 아래쪽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4만원이 넘어가죠. 자,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 자, 3개월 전에 제가 동영상 위쪽에 클립으로 올려드릴게요. 자, 3개월 전에 제가 동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소형 원전에 이제 주목하자. 이제 뜬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잖아요. 자, 그 부분의 내용들 보시면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와 소형 원자로 SMR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자, 이 SMR에서 가장 대장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다. 자, 그래서 원전 대장주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커다란 원전보다 SMR 쪽에 많이 집중되는 모습이죠. 자, 지금은 이제 미국 쪽에서도 원전을 부활시킨다. 원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더 키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유럽, 독일 같은 경우도 그동안 계속해서 탈원전을 얘기하고 있었다가 이제는 안 된다. 항복!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독일에서도 원전을 키운다 그러고, 유럽 전체적으로 키운다 그러고,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력 수요가 커지기 때문에 원전 말고는 답이 없다. 근데 큰 원전은 부담이 되니까 SMR로 가자. 자,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미국의 뉴스케일이죠. 네, 뉴스케일 파워, 그 다음에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이런 기업들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고요. 그 다음에 SMR 핵심 기자재를 공급하고 있다. 이게 대장입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이 뉴스케일에 1억 달러 이상 투자를 하게 되면서 글로벌 SMR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루마니아 같은 여러 지역에도 또 발을 넓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명실상부한 대장이에요. 그러면 대장이니까 사야 되느냐? 사는 거는 조금 애매하죠. 자, 일단 과매수가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과매수가 들어간 다음부터는 조정을 조금씩 받았어요. 네. 자, 그래서 이번에도 과매수 이후에 조정을 좀 받을 것이다 생각되는데, 그게 당장 월요일부터 조정을 받을지 아니면은 좀 더 간 다음에 조정을 받을지 그거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정을 받더라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21선간의 이격이 조금 벌어진 상태죠. 그 다음에 61선간은 굉장히 멀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격을 좁히는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은 단기적으로 이탈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데, 자, 현재로서는 일단 5일선 위쪽에서 계속 강한 상승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호재성 재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전과 관련된 호재성 재료는 어떻습니까? 이게 중간에 끊어진다라고 하면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지속된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조선주 얘기해 드릴 때 경기 호황이 되게 되면 조선주의 어떤 경기 슈퍼사이클을 올 수 있다. 그래서 기대감을 일단은 천천히 가져보는 거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경기 호황은 일단 뒤에 올 건데 지금 현재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이유가 LNG, 자, 이런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실적 증가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주가가 상승하다가 경기 호황기를 만나면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그런 내용이 원전에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재료가 멀리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멀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은 호재성 재료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단계죠.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조정이 깊게 파고 들어가서 완전히 끝내버린 조정이냐? 그건 아닐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굴뚝 같겠지만은 단기 조정은 예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때 이제 결정하시면 됩니다. 나는 장기적으로 보면서 끌고 갈 것이냐? 그러면 단기 조정을 견뎌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는 아니야. 단기적으로 좀 조정 나올 때 팔아먹고 밑에서 다시 살래. 이제 문제는 밑에서 팔아먹고 다시 못 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 그것만 좀 잘 해결할 수 있다라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이죠? 자, 아무튼
그러한 형태로 진행이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가는 데까지는 가겠죠. 자, 5일선 위쪽에서는 홀딩을 계속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 5일선 이탈하게 되면 현재로서는 지금 3만원대 초중반까지는 갈 수 있거든요. 32,000원, 33,000원. 그러면 한 20% 까이는 거예요. 만약에 저 아래쪽 3만원까지 28,000원대까지 만약에 내린다라고 한다라면 마이너스 30%가 넘는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쪽에서 신용을 쓴 사람들은 박살나는 거죠. 반대 매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 일단은 내가 단기성으로 보느냐 장기성으로 보느냐 신용을 썼느냐 안 썼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냥 네, 장기적으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다라고 한다라면 큰 의미 없습니다. 조정이 들어오면 밑에서 더 사면 돼요. 자, 근데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5일선에서 이탈 시점에서 매도를 하시면 단기적 조정을 피해가면서 아래쪽에서 다시 재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신규 접근은 조금 어렵겠지만 그냥 가지고 가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단기는 5일선, 중장기는 한 3만원 정도까지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면 그 정도까지는 예상하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여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기술이죠.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종목이에요. 네, 근데 이 종목은 잘 보시면 네, 한전 기술과 비슷해요. 한전 기술. 한전 기술하고 뭐가 비슷하냐면 지금 보시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었죠. 2021년도에. 그래서 옆으로 횡보. 네. 다른 원전주들은 잘 올라가는데 얘네들은 아직 잘 안 올라가. 그래서 얘네들 둘 다 네, 매수 타이밍이 있습니다. 매수 시점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포지션은 조금 조정은 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제 우리 기술 같은 경우, 한전 기술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올랐으니까 네, 접근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만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어요. 그렇다면 조정을 한 번 더 예상할 수 있겠죠. 자, 2,200원 정도까지 상황 보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아래쪽 지지 라인 때는 이평선이 모여 있는 구간이니까 2,000원에서 2,1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되긴 하는데 일단 유지하면서 그냥 쭉 진행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조금 멀리 보고 진행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조정이 좀 들어오게 된다라면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거는 이제 원전 제어 계측 시스템, 네, MMIS라는 겁니다. 이쪽 분야에서 독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SMR용 DCS라고 해서 이제 분산 제어 시스템에 대한 공급 계약도 현재 체결해 놓은 상태.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갈 수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ISMR이라고 있습니다. ISMR. 이건 또 뭐냐? 혁신형 SMR입니다. 네, 혁신형 SMR. 자, 요쪽에 이제 정책 과제가 있는 거죠.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형태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한번 먹히고 들어가면은 굉장히 세게 갈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워낙에 이제 해외 쪽의 움직임들이 크다 보니까 국내 쪽은 좀 묻히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종목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다행히 주가가 아직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정의 양상이 조금 나타나게 된다라면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 나올 때 세게 들어가고 이건 조정이 안 받는다. 그건 아닙니다. 조정 받을 땐 같이 받으니까요. 오히려 이 접근점이 더 좋겠죠. 그래서 그 타이밍을 이용해 가지고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수 타이밍은 이제 2,000원에 근접하는 시점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 판단되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끝판왕이 하나 있죠. BHI. 자, 이것도 동영상 클립 위쪽에 지금 아까 보여드렸죠? 네, 거기서 설명된 내용입니다. 이게 뜬다. 소형 원전. 바로 그 동영상에서 설명됐던 종목들 다 얘기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도 지금 무지하게 올라갔어요. 네, 굉장히 잘 올라가는 모습이고, 이것도 사실은 이제 끝판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시총 자체가 원래는 1조 원이 안 됐었던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 1조 원이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끝판왕인 거죠. 네, 불과 몇천억에 불과하던 종목이 계속 쫙쫙쫙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작년 말만 하더라도 7,000원에 최저가를 찍었어요. 근데 지금 38,000원, 4만 원이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올라간 거예요? 한 400% 올라간 거, 넘게 올라간 거죠. 네, 47에 28. 뭔 소리죠? 네, 7호 35. 67에 42. 그러니까 거의 500% 넘게 올라간 거네요. 최저가 대비해서요. 네. 와, 어마어마한 상승 아닙니까? 그럼 500% 정도면은 이게 시가총액이 한 2, 3천억 밖에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네, 그런 상승을 보여줬으니까 진짜 끝판왕이라 볼 수 있겠죠. 네. 자, 요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것도 기자재 쪽입니다. 그 다음에 해상원전 이쪽 부분에서의 어떤 기대치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기업이라서 뭐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포지션이 있어요. 다만 이것도 단계 많이 올랐어요. 과매수 국면 오래 지속되고 있죠. 자, 이평선 간격이 좀 멀어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지금 이거는 이제 21선을 끼고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5일선의 이탈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 보이고 보유하셨다가 만약에 21선까지 이탈된다라고
한다면 조정이 조금 깊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조정을 해보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만약에 지지가 된다고 한다면 3만원대 이상에서 아마 지지선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요거는 매수 타이밍 들어가긴 늦었어요. 그래서 매수하기는 좀 어렵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위주로만 진행하시면 뭐 적당한 수익률을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 아래쪽에서 사신 분들은 뭐 변동성이 좀 보이더라도 그냥 놔두시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동영상에서 나왔던 또 하나의 종목이 있었죠. 네, 현대건설. 아니 건설인데 뭔 놈의 원전이냐. 근데 상황 보세요. 무지하게 올라가죠. 현대건설을 그때 뭐라고 얘기해 드렸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원전 사업에 진출해서 건설 이력이 있고 이쪽에서 기술력이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 경쟁력이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말을 해드렸어요. 자, 장대 양봉과 거래량 이거는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는 이야기지만 과매수 국면으로 바로 진입하는 모습이고요. 자, 지금 원전 전체적으로 너무 올랐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차익 매도가 나오는 덩어리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조정을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게 얼만큼 들어오냐요. 5일선을 지켜주느냐 아니면 5일선을 그냥 깨고 내려가 가지고 21선까지 터치해 주느냐 그런 정도의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21선까지 떨어진다면은 한 45,000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한 10% 정도 까이는 모습이 되는 건데 10% 더 까이나요? 네, 한 18, 19? 네, 한 20% 정도 까인다 치고요. 자, 그 정도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21선까지 까이면은 대체적으로 그 정도 조정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일단은 5만원 위쪽에서 지지를 받게 될 가능성은 매우 높겠죠. 왜냐면 11%나 올랐는데 특별하게 악재가 있지 않은 이상은 크게 떨어질 일은 없다는 얘기죠. 그럼 대체적으로 몸통 절반 잘라가지고 진행하거나 좀 내리더라도 5만원이라는 특정 가격대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가격대는 일단 5일선 위쪽이기 때문에 걱정할 거리가 없겠죠. 그렇다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대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연결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큰 상승에 대한 포지션은 네,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딱 잡혀있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일단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계속해서 안 좋다가 이제 반등이 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봐서는 전고점 돌파 또는 전고점 근처에서 저항 이런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6만원대에서 왔다리 갔다리 네, 매물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지점이 저항대가 만나는 자리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게 된다면 조정을 받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매수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일단 홀딩하면서 접근 포인트 보시면 됩니다. 미국 홀테크하고 300메가와트급 SMR 건설, 한국원자력연구소와 SMR 공동개발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일단 원전 건설에서는 아주 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가져도 됩니다. 일단은 홀딩 그대로 유지하시되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요. 신규 접근은 조금 네, 피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늦은 것 같아 보이죠? 네. 자, 그다음에 또라이라고 있어요. 또라이 DLENC. 이 DLENC도 주가 상승이 좀 좋아요. 이게 엑스에너지 쪽에 2천만 달러 투자하면서 네, 이제 이쪽 부분으로의 어떤 진출이나 이런 것들을 좀 꾀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상승 포인트가 일단 좋죠. 네, 지금 저점까지 내려갔다가 반등 포인트 연결되는데 지금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주택 뭐 부동산 이런 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SOC 네, 사회 간접 자본이죠. 네, 그런 쪽이거나 뭐 인프라 구축 뭐 등등등 또는 해외 플랜트 이런 거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바로 건설주인데 지금은 원전에 반응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기가 만약에 부양책으로 들어간다거나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더 많이 상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미리 선반영되는 부분들도 있겠다 생각되지만 이거는 원전 쪽 선반영인 거고요. 자, 주택이라든지 또 이제 말씀드렸던 경기 호황에 대한 재료로 연결되게 된다면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이 좀 됩니다. 그동안 워낙 소외를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건설주들도 많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지금 보면은 한 45,000원대 지지선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애매한 구간이 있어요. 왜냐면 5일선, 21선, 61선 아주 타이트하게 진행돼서 지지선은 튼튼한데 재수없게 61선이 깨진다라고 한다면 아래쪽으로 텅 비어버립니다. 그래서 조정의 포인트가 61선이 깨지면 아주 깊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계속 홀딩하면서 따라가시는 거 좋은 전략이고요. 전고점 돌파가 됐기 때문에 뭐 45,000원대 시점부터는 뭐 매수 포인트로 계속 잡으셔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만약에 주가가 조정을 통해서 61선까지 한번 데드 크로스로 밀고 내려간다면 거기서는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이 막 잘 간다고 해가지고 나도 갈 거야, 너도 갈 거야 이런 식으로 갈 건 아니고요. 일단 이렇게 원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조정에 대한 포인트도 뭐 무섭게 차익실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거는 아직 과매수도 들어가지 않았고 해서 분위기 좋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하셔도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세건설 봐야 되겠죠? 개세건설. 네. 개세건설. GS건설이에요. 네. 워낙 안 가가지고 개세건설이라고 붙였는데, 이거 나쁘지 않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개세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나서 이런 개세건설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평선 수렴,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 나왔었죠. 자, 지금은 사도 된다. 자, 근데 그 이후에 반등, 다시 들어왔다가 또 반등,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얘도 아직까지는 크게 올라가는 모습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얘는 원전과 특별하게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얘를 설계하고 있느냐? 왜 설명하느냐? 여기 원전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자, 일단 GS죠. 자, GS라는 덩어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GS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GS 건설이 있겠죠. GS 에너지는 GS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거는 한 50%, 51%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GS 건설은요. 자, 그러면 이건 뭐죠? 네. 아빠가, 엄마가 GS. 그러니까 같은 엄마 아빠야. 그러면 얘네들은 형제가 되는 거죠. 네, 형제. 서로 간에 지분 관계는 없어요. 하지만 형제, 끈끈하다 이게 얘기죠.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네가 좀 도와줘. 네가 어려울 때 내가 좀 도와줄게.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가 되는 거고요. 자, GS에너지는 비상장 기업입니다. 그래서 GS에너지에 투자하면 좋겠지만 GS에너지엔 투자를 하지 못합니다. 실제 GS에너지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자, 그 다음에 뭐 삼성물산,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해외 기업들, 네, 뉴스케일인가요? 네, 이쪽하고도 네, 글로벌 사업, 뭐 이런 부분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GS에너지가 실질적인 부분인데 요게 지금 비상장이야. 그래서 투자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것은 네, 형제 기업인 GS건설을 공략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GS건설도 시공 능력이 좋기 때문에 GS에너지와 언제든지 협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네. 자,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자, GS 엄마가 야, 요즘에 GS건설 어려운데 좀 도와줘. 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일단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없지만 건설주 섹터가 다 같이 상승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GS건설 요거는 그냥 홀딩하시면 되고요. 주가가 많이 일단 안 올랐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요소로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 저항 때 같이 만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밑에서 한 18,000원대 정도 시점에서 매수하시면 좋았지만 이미 많이 올랐죠. 그러면 조정이 좀 들어올 때 공략 포인트를 잡으려면 이제 2만원 아래쪽 19,500원에서 19,000원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서는 매수 포인트 가져가셔도 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주가가 일단 장대 양봉에 거래량까지 동반됐어요. 그러면은 물량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밀어 올렸다. 자, 쉽지 않겠죠? 네, 따라가면서 매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위주로 홀딩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다 보긴 했는데 전력주 한 번 더 볼까요? 한국전력. 뭐 이런 종목들, 네, 신고가 또 나오고, 무섭습니다. 네, 저는 중간에 팔아먹긴 했는데, 이 조정이 나와서, 네, 조정이 좀 깊게 들어가면은 밑에서 한번 다시 사야지, 그러고 홀랑 팔아먹었더니, 아주 앙콤한 자식, 그러면서 바로 그냥 땡겨버립니다. 그래서 팔아먹은 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 버렸는데, 자, 한국전력은 제가 2만원 정도대에서 계속 여러 번 추천을 드렸었죠. 그리고 한국전력은 패턴이 있었어요. 밑에서 사가지고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가지고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가지고 위에서 팔고, 그래서 이번에 안 팔고 개기려고 막 개겼어요. 그리고 났는데 주가가 세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팔아버렸지. 그때 더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일단은 원전, 그 다음에 건설 이런 거 연결되면서 뭐가 돼요? 전력 수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력 관련주, 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고, 예, 한국전력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한전기술이라든지 이런 쪽 지분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좀 됩니다. 자체적으로도 호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
전력 관련주들 요즘에 보면 무슨 일렉트릭 뭐 해가지고 전력주도 올라가잖아요. 그중에 이제 한국전력도 대장주 역할을 합니다. 자, 다만 이제 한국전력은 이제 사실 이렇게 개별주처럼 올라가는 주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대응 포인트 잡기는 좀 어렵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 하셨다가 5일선 이탈하면, 이건 5일선 이탈하면 매도하셔야 됩니다. 5일선 이탈하면 매도하시고 주가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그 시점에서 빠져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 쭉 들어가면은 한 2, 3개월 조정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 좀 길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느긋하게 기다렸다가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한 번씩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국전력까지 보너스로다가 전력주까지 같이 좀 알아봤고요. 신고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따라가기는 어렵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저점 때 미리 공략했었다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 있죠. 그래서 제가 이슈 진단이나 이런 것도 해드리는 거 잘 꼼꼼히 좀 챙겨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매수하시면 도움들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송도 열심히 좀 들어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원전 건설 이쪽 부분들 신고가 나온 종목들 위주로 오늘 좀 알아봤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 즐거운 또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